자,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키워드로 전국을 풀어보는 김종래 정치 내시경 시간입니다. 네,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키워드와 또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자리에 나와서 너무나 훌륭한 분석과 해설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사실은 없습니다만은 강한 야당이 있어야 건전한 여당이 있는데 얼마 전에 동아일보인가를 보니까는 지리멸렬한 야당이라는 제목으로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네. 그 요즘에 야당을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야당이 이래서 되겠는가. 네. 이렇게 되면 그건 여당도 야당을 얕보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걸로 굴러가는 것이 어찌 보면 정치 권력의 속성일지도 모르는데 네. 이 야당은 참 이렇게 지리멸렬 상태란 말이죠. 근데 왜 지리멸렬 상태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분들이 보는 시각은 과거로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터미네이터의 반대 현상이죠. 터미네이터는 미래 세력들이 와서 지금에 여기서 싸우고 있고 어떤 네. 후속편은 현재 있는 분들이 미래에 가서 싸우고 있는데 이분들은 여기 있으면서 과거로 들어가서 싸우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야당이 자꾸 이렇게 어려운 공지로 스스로 몰려가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오늘은 과거로 역질주하는 야당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네, 보여주시죠. 국정교과서 반대 1인 시위하는 대표. 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추가할 얘기가 있을까만은 네. 몇 말씀만 드린다면은 우선 나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 국가 현안에 대해서 저렇게 어떤 기승전결 없이 갑자기 이렇게 하는 듯한 인상을 준단 말이죠. 국정교과서 말고 검정교과서의 문제점이 있다는 건 다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그러면 이거를 차분하게 중지를 모으고 국민 여론을 모아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어떻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그 집권층 내부에서는 얼마나 깊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국민이 볼 때는 아니 지금 노동개혁이 어떻고 한참 그러고 우리 목함지례가 어떻고 이러더니 갑자기 이 문제가 튀어나오니까 네. 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는 규제는 암덩어리라고 그랬다. 어떤 때는 통일은 뭐라고 그랬다. 어떤 때는 뭐라고 했다. 이번엔 이러고 그러니까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즉 옳은 얘기 아름다운 얘기, 훌륭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도 어떤 디자인대가 설명이 돼야지 전 국민이 동참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이 교과서의 실제 수요자는 누굽니까? 학생 아닙니까? 그러고 본다면은 학생 다음에는 학부모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분들이 아니 왜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나서시고 거기다 덧붙여서 이제 아주 백미는 정치인들이죠. 예. 아니 우선 이 역사 교과서를 배울 중심 그분들이 생각과 그분들이 관점에서는 이것이 어떤 건가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오늘 동아일보 한번 칼럼을 한번 보시죠. 네. 현대사가 국사학자들이 전유물인가? 학문의 세계에서 수십 년 고생하신 이분들의 노고야말로 정말로 칭찬을 받아서 우러러 존경해야 될 분들이지만 이런 견해도 있단 말이죠. 지난해 전국 역사학 대회에서 이성규 서울대 동양사학 교수는 역사학자가 운동권 학술 전사로 자처하고 네. 역사 논쟁을 서명운동과 시위로 해결하는 풍조는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국사학자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지필 의뢰도 안 왔는데 지필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는 네. 배우려는 학생들 입장에서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나마 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치지만 난 정당이 왜 껴들어서 난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역사 공부 얼마나 많이 한 분들 그렇게 많은지 난 정말로 난 알고 싶어요. 한번 오셔서 김무성 대표나 문재인 대표가 여기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한국사 강의를 좌든 우든 간에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거기서 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그래 1인 시위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정치인답게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도 해야지 피켓 들고 서고 형무소 찾아가고 이게 다 방식이 옛날 방식, 과거로의 방식이다 그런 얘기죠. 네. 또 하나는 교과서 문제는 지금 국적이냐 아니냐의 문제와 교과서 내용이 어떠냐는 문제는 엄격히 따지면 구분돼야 되잖아요. 네.
지금 논의는 아직 교과서 내용은 나오지도 않고 국정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저 문제는 논쟁으로 이끌고 치열하게 아주 첨예하게 싸우더라도 저렇게 피켓 들고 하고 무슨 서명운동을 하고 할 사안은 아니지 않는가. 그것도 야당의 대표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야당이 다 또 동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문재인 대표가 나중에 대통령이 만약 됐다. 예. 그럼 저분은 그때도 1인 시위할 건가. 참 안타까운 분이에요. 네. 과거 방식이라는 얘기죠. 저런 방식이. 네. 네. 그 최근에 좀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잖아요. 네, 그거 이제 다음번에 설명드리시죠. 네. 아, 다음번에 보여주시죠. 네. 아, 우리, 네. 자, 대선 불복 국회 발언이 개인 생각. 예. 이건 아까 말씀한 강동원 의원 얘기입니다. 그쵸. 네. 원내 부대표가 국회 본회의에 대정부 질문, 국회의원 활동 중에서 가장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이 발언했더니 그거 개인 생각이야. 그러면 정당은 뭐며 원내 부대표는 뭐며. 근데 딱 오늘 지금도 뉴스도 보니까 강동원 의원이 뭐라고 그래? 당에다 사과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국정교과서 전략에 차질을 빚을까 봐. 이거는 당에 사과할 게 아니고 여기 회의장이 당내 회의장이 아니에요. 대정부 국민들을 입장에서 하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과를 하려면 국민에게 하고 같은 당 김부겸 전 의원 말대로 발언을 취소하든지 해야지. 네. 그런데 이제 거기 덧붙여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또 한마디 이제 얹은 게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조선일보. 뜬금없는 대선 불복, 이거 불 끄려다가 불 지핀 문 대표. 이제 의혹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하면서 의혹은 일단 이제 그 부분은 지적을 했는데 뒤에다 꼭 꼬리를 붙인 말이 또 이게 본인이 과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의혹을 제기한 분들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 3년 가까이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 근거가 없다면 빨리 판결을 내려 의혹을 해소하는데 판결이 나오지 않으니까 의혹을 가진 분들은 지금도 의혹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강 의원은 그런 의혹을 기대한 것 같다. 나 이 발언을 보면서 은근히 그 강 의원을 빗대서 자기 심정을 얘기했거나 일부 지지 세력의 발언을 대변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네. 얼마 전에 한명숙 대표 대법원 판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명숙 대표의 대법원 판결은 3년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 끌었어요. 전원일치로 유죄 판결했을 때 대법원 판결 못 믿는다고 성토를 했던 분 아닙니까? 네. 그런 분이 이제는 또 대법원 판결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러니까 불 끈 게 아니라 불을 더 지펴서 이거는 강동원 의원 건 강동원 의원 발언이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건 문재인 대표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그런 네. 얘기죠. 이러니 아까 여론조사 보시죠. 예.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자, 국민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대표가 김무성 대표한테 진 적이 없어요. 네, 예. 그러네요. 10월 달이 어떻게 됐습니까? 역전이 됐네요. 네. 5차 범위를 역전이 넘지 않습니까? 됐는데도, 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큰 차이네요. 이거를 보고도 이렇게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나는 지지 세력 없어도 내 길 1인 시위하듯이 하겠다고 하면 모르지만 대권 출마를 도전할 분이 이 결혼 집회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를 물으면 이분이 빨리 과거를 능시하지 말고 미래를 능시하거나 최소한 오늘을 능시해야 되는데 네. 1인 시위 대선 3년 전 다 지나간 얘기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지지한 분이 많고 지금이 개표 부정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개표 부정은 1987년도쯤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한 번 나오고 나서는 처음 나오는 얘기예요. 네. 대통령 선거에서 네. 컴퓨터 부정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는 참 답답하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 네. 자, 다음 키워드 살펴보시죠. 무시당하는 전 대표의 낡은 집 부청선.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얘기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영입이 돼서 예. 최근에 몇 가지 이제 혁신은 실패했다면서 낡은 집 부청선하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는 모시지만 이제는 잊고 과감하게 극복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대표 그렇게 영입을 하고 왔던 분을 했는데 이분 말은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길 간다. 이런 낡은 진보 청산하자고 했는데 진보는 낡았느냐 안 낡았느냐 청산해야 되느냐 뭐했냐 한마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저 혼자는 오세요. 이렇게
자기 집착적으로만 가서는 어떻게 해서 이 강한 야당이 되겠습니까? 동아일보 예. 표현대로 지리멸렬한 야당으로 누가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네. 본인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더 네. 살펴보시죠. 나 아니면 안 돼. 총선 불출마 선언. 한국 사람들이 저부터가 이래요. 모든 일이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 많은 게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나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제일 많아요. 네. 직장에서도 그런 휴가 부분인데. 못 가는 분들, 어찌 본 분들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휴가 못 가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 얼마 전에 그 김혜선 의원, 새누리당 의원, 난 네. 이분이 금년도에 말하는 것 중에 제일 나중엔 어떻게 될 값에 말로서는 제일 와닿는 말을 했어요. 김혜선 의원이 사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 말을 선언하면서. 보시죠. 예. 애국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두 앵커분도 애국하는 방법이 있지도 몰라요. 열정과 능력 뛰어난 다른 사람에게 기회 주는 것도 애국의 방법이다. 네. 다음 표현 보시죠. 4년 전에 내가 여의도에 들어갈 때 스스로 다짐했던 국민에 대한 봉사 초심 영원히 간직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애국의 길을 찾을 것이다. 네.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나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하고 다른 분들 애국 좀 하시라고 하는데 아니 새정치연합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가셔야 될 분들이 마지막에 그래도 많은 에러가 있었지만 막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했지만 이 말이라도 하고 나가면 그래도 참 박수까지는 안 하지만 긍정적으로 받을 분들이 내가 보기엔 10손가락도 넘는데 네. 어제 한 분도 불출마하겠다는 소리는 안 하시고 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그렇게 호남에 계신 분이나 수도권에 계신 분이나 네. 친노나 나가라는 소리를 들은 분이나까지 이러고 있는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이러니 야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야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안타까울 것이고 야당을 싫어하는 사람은 더 할 것이고 이 당을 택할까 저 당을 택할까 하는 분들 점점 이게 참 괴롭지 않습니까? 선택이. 네. 빨리 야당이 과거를 또 시야를 완전 돌려서 오늘을 보고 내일을 능시하면서 내일 향해서 펄펄 나는 야당이 와야 그런 강한 야당 펄펄 나는 야당이 와야 건전한 여당이 된다는 거죠. 건전한 네. 여당이. 알겠습니다. 여당이 야당을 깔보면 무슨 짓을 할지 그게 권력이라는 게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